네, 계절이 바뀔 때 피부가 민감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 좋은 화장품을 써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네, 하지만 정작 신경 써야 할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피부에 매일 닿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수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모은희 기자 나와 있고요. 이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걸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수건은 사실 돈 주고 사기보다 행사 같은 데서 기념품으로 그렇죠. 받아오는 경우가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수건의 기능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든지 뭐 관리를 어떻게 잘할까 이런 고민은 잘 안 하게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에 직접 닿는 거니까 그만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게 바로 수건입니다. 그냥 팍팍 삶으면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보기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상쾌한 아침을 여는 뽀송뽀송 수건관리법 알아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사용하는 수건. 피부에 제일 먼저 닿는 것인 만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한데요. 수건이 퀴퀴하면 씻고 나서도 찜찜하잖아요. 평소에 수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특별한 관리법은 없고 일반 세탁기에 돌리고 너무 냄새가 나거나 그럴 때 위생을 생각해서 삶는 편이에요. 이렇게 수건을 삶는 주부들이 많은데요. 수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1위가 산기입니다. 수건에 높은 열을 가하면 면이 쉽게 상하거든요. 꼭 삶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용한 수건을 젖은 채로 빨래통에 넣어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냄새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린 뒤에 빨래통에 넣어주세요. 수건을 다른 옷들과 함께 그냥 섞어놓고 세탁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그렇죠. 위생을 위해 수건만 따로 모아서 세탁해야 합니다. 세균에 노출된 수건을 사용하게 될 경우 피부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염된 수건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건선이나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이 있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라면 피부 장벽 틈을 타서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감염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건을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는 표면이 거칠어져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과감히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좋은 수건은 어떻게 고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수건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피부 건강을 위해 수건 섬유의 소재를 따져볼게요. 보통 면 100%인데 30수, 40수 이런 숫자가 보이지요. 수란 원료 1g으로 뽑아내는 실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길이는 길어지고 실은 가늘어진다고 합니다. 표면을 살펴보니까 실의 굵기가 다 달라 보이죠? 수가 크면 좀 더 면사가 가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는 면사를 써서 타올을 만드는 경우에 흡수력과 촉감에 있어서 20수를 쓴 경우보다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세탁을 자주 해도 흡수성과 또 촉감에 있어서 굵은 실을 쓴 경우보다 그 품질 특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수건의 기능도 다양해졌습니다. 형광증백제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염색제,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수건이 많이 등장했고요. 흔히 가지 수건이라고 많이 불리는 거즈 수건은 표면이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서 영유아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극세사 소재의 경우에는 일반 수건보다 흡수력이 최대 5배에 달하는데요. 대신 관리는 더 까다롭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로 세탁한 뒤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레저용 기능성 수건도 있는데요. 아웃도어 의류에 들어가는 원단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땀이나 물에 적셔서 사용했을 때에는 굉장히 긴 냉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성 타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능성 수건의 냉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일반 수건과 함께 찬물에 적신 뒤 15분 후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기능성 수건이 일반 수건보다 약 3.5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함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수건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상쾌함이 덜하고 수명도 줄기 마련인데요. 좀 더 깨끗하게 오래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수건은 보관이 중요한데요.
습기가 많은 욕실에 흔히 두시지만 건조한 보관함에 따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돌려 쓰지 말고 한 사람당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세요. 수건이 6장 정도 나왔다면 바로 모아서 세탁합니다. 수건에는 잔털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 세탁하시는 게 좋고요. 세탁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많이 사용을 하셔야 보풀이 덜 생기고 잔털이 다시 달라붙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드럼 세탁기는 거름망이 없어서 수건의 잔털과 보풀이 다시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부드럽게 세탁되는 울 코스로 맞추고 헹굼 기능을 추가해 충분히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수건은 냄새가 중요하니까 섬유유연제를 흔히 넣는데요. 너무 많이는 넣지 마세요. 지나치게 유연제를 많이 쓸 경우에는 그 타월의 흡수성을 좀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또 피부에 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그 추천하는 적정량의 유연제를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주부는 섬유유연제 대신 이걸 쓴대요. 이거 사과식초예요. 이거는 제가 섬유유연제 대신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헹굼 시에 이걸 넣게 되면 세제 찌꺼기도 말끔히 없애주고요. 탈취 효과까지 있어서 전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건 냄새의 주범은 대부분 건조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햇볕이 충분히 비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넣으시고요. 수건을 널기 전에 반드시 3개 털어주세요. 뭉쳐있던 수건의 올들이 살아나서 말랐을 때 뽀송뽀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수건. 이제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고 올바른 관리법으로 깨끗하고 오래 사용하세요.